안녕하세요. 소장이지 박종인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동청이랑 노동위원회 차이 말씀드렸어요. 해고 사건은 노동위원회 가서 처리하고 임금체불 사건은 노동청에서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임금체불 사건 처리하는 것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노동청이 경찰서 역할을 하고 근로감독관이 경찰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수사를 해줍니다. 진정서는 제가 샘플을 소장이지 블로그랑 제 블로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전화를 해요. 전화를 받으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합니다. 이게 진정인 조사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진정인 조사를 먼저 하고 피진정인 조사를 하고 대질 조사를 해요. 이게 조금씩 변화는 있는데 기본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대질 조사를 노동사건은 많이 해요. 아무래도 사업장에서 있었던 일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수사를 다 하면 이제 감독관이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임금체불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내사중지를 처리를 하고요. 있다고 생각을 하면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송치를 받으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판단을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기소를 해요. 왜냐면 사건 자체가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기에 임금체불이 있으니까 사건을 기소 의견을 송치하는 거기도 하죠. 기소 의견 송치를 받기 전에 검사도 이 사건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송치받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파악을 하고 송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수사하라고 돌려보냈을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송치를 받았다는 거는 검사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임금체불이 있다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송치를 하면은 기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참고로 검찰에서 안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조사를 했었어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형사소송법상 안 하면 검찰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이건 합니다. 근데 노동사건은 검찰에서 진정인이나 피진정인 부르지 않고 바로 기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기소하면 대부분 약식 기소하죠. 약식 기소가 뭐냐면 벌금형으로 기소를 하는 걸 약식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를 하면은 재판에 넘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판 절차고, 고소인 진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여기까지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임금체불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임금체불은 사실 죄명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죄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름이 뭐든 간에 이게 형사사건인 거잖아요. 민사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형사사건이면 보통 진정이라는 말 쓰는 거 아니고 고소, 고발이라는 말 쓰지 않나요? 경찰서에 가서 진정한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이라는 단어가 약간 형사사건에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실제로 단어가 진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개인이 권리 구제를 위해서 관계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 말이 너무 추상적이죠. 근데 반대로 고소는 이제 수사기관에 어떤 사람을 어떤 행위로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행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소가 훨씬 구체적이거든요. 근데 진정을 한다고 용어를 씁니다. 용어가 또 다른 게 있는데, 진정을 하면 내사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고소를 하면 수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수사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내사는 그 수사 전에 조사하는 거를 내사라 그러거든요. 수사는 확실히 뭐 하는 건지 알겠는데 수사 전에 조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내사는 되게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도 추상적인 말이고 내사도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죠. 뭐 이런 절차를 하는데 걱정을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로는 노동청이 진정을 한다고 하지만 고소를 하는 것처럼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내사랑 수사의 차이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입건이라고 하는데, 입건이 뭐냐면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사에서는 사건 번호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차이는 뭐냐면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게 수사고 아닌 게 내사예요. 그러니까 풍문을 듣는 정도? 어떤 소문이 있다더라 이 정도가 내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한 것 같다 해서 이제 조사하는 게 수사거든요.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게 노동청에서 진정을 해도 실제로는 고소인 조사처럼 진정인 조사하고 이제 피고소인 조사처럼 피진정인 조사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청에서 용어로는 뭐 진정인이 내사니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고소처럼 수사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진정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건 당연히 아닌데 보통 이렇게 다 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굳이 고소를 안 할 이유가 있을까? 어차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건데
원래 의미가 고소가 맞잖아요. 고소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고소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맡은 사건은 진정 안 하고 대부분 고소를 해요. 근데 기본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더 확실한 의사표시잖아요. 애매한 말이 아니고, 진정이라는 거는 확인을 해봐서 이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로 전환을 해서 처벌해주세요, 이런 돌려 말하는 건데, 고소는 그냥 이 사람 처벌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더 확실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할 때도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고 검찰청에 고소할 수 있어요. 가끔 뭐 노동청 조사하다가 고소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감독관님이 말하는 그 고소는 노동청 고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애초에 검찰청에서 고소를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검찰에 고소를 하면은 검찰 사건 번호가 생겨요. 뭐 2020 형제 1, 2, 3, 4 뭐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번호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건 노동청에서 하는 거지만 검찰 사건이라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고소를 할 거면 검찰청에 고소를 하는 편입니다. 이게 뭐 의미상 더 뚜렷하니까 고소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임금체불이 없다고 근로감독관이 판단을 하면 내사종결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검사한테 확인을 하고 내사종결 처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청 내부에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소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고소사건, 특히 이런 사건들은 검찰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사종결을 쓰는 게 아니고 검사한테 다시 돌려보내서 불기소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을 두 번 받는 거죠. 같은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한 명이 판단을 하는 것보다 두 명이 판단을 하는 게 더 자의성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큰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검찰 불기소 처분이라는 거는 이의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항고를 할 수가 있고, 검찰에서 항고를 했는데도 안 받아주면 법원에 재정 신청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사종결 처리를 받으면 항고 같은 걸 못 해요. 이의 절차가 없어요. 내사는 다시 진정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내사종결 처리를 했는데 같은 노동청에서 다시 신청하면 받아줄 확률이 거의 없겠죠. 실제로 제 의뢰인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진정을 하고 저를 만나신 거죠. 근데 사건이 내사종결 처리가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항고를 못 해요. 그래서 검찰 고소를 다시 하셨어요. 왜? 불기소 받으려고. 어차피 불기소인 거 아는데 불기소 처분 받아서 항고하고 싶어서 다시 고소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되게 맥이 빠지는 일이기도 하고 시간 낭비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나는 뭐 진정을 하든 고소를 하든 무조건 이건 기소가 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확실한 사건이 아니라면 애매할 경우에 불복 절차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사건이면 더더욱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제 임금체불 사건은 노동청 진정해서 이제 처리하는 게 맞는데 고소를 하셔도 돼요. 진정이 일반적이니까 진정을 하시는 게 더 많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의 자의성을 조금이라도 피하는 방식으로 이제 원하거나 아니면은 불복 절차까지 생각을 하면은 고소를 하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잘 고민해서 판단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